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경합 3만치 일으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책은 내가 책을 읽는 과정에 새로운 발견과 놀람이 커서 간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내가 이제까지 읽어온 책들 속에서도 아주 인상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 틀림없는 책입니다. 그러니 잠깐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합니다. 네. 책의 제목은 니혼카이기 노 쇼타입니다. 작자는 아오키 오사무이며 2016년에 일본사에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필요한 사전 지식과 문제의식의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건 세 가지로서 첫째로 니혼카이기란 무엇인가, 둘째로 세교 분리의原則란 무엇이며 어떤 위의를 가지는가, 셋째로 인보론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문제와의 관련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에도 되어 있는 듯이 니혼카이기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현재 일본의 정권을 뒤에서 안받침하고 지원하는 강력한 의파단체를 가리킨다. 니혼카이기는 1997년 5월 30일에 그 당시 유력한 의파단체로서 알려진 두 가지 조직, 니혼고 마모루 국민회의와 니혼고 마모루 회의가 함께하는 모양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교 분리의原則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알기 쉽게 말하면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일본국 헌법 20조에서는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조 1항 9단에서는 いかなる宗教団体も国から特権を受け、または政治上の権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3항에서는国及びその機関は宗教教育その他いかなる宗教的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20조에서는 사람들의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전전의 교훈을 잡아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면치 헌법이 일본국 헌법으로 달라져 새로 명문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신교의 자유란 절대적 내심의 자유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교육, 법칙, 문화, 민족 분석과 같은 광범한 측면에서 사회생활과 외부적으로 접촉하게 되니 현실 사회에서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판례에서는 국가가 종교와의 관계를 미치는 행위의 목적 및 효과를 거울 삼고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니혼카이기의 행위의 목적 및 효과가 세교 분리의原則에 위반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으로 인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인보론에는 예를 들면 세계는 실은 어떤 비밀 결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인류는 이미 우주인과 접촉하고 있다. 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권적인 정보나 해설과는 달리 강한 권력자나 권력단체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동기와 일정한 위도를 가져 사실을 조작하고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하는 주장입니다. 인보론 속에는 우주인이나 지조인의 음모와 같은 것들이 있으나 현실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내용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도 좋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 인보론 자체는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진실에 대한 논리성이 결여된 수많은 정보 때문에 그 해당 사건이나 문제 자체가 분화될 수 있다는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보론에 대해서 안토대에서 이번 책을 읽으면 문득 니혼카이기가 일본이라는 국가를 사실상 주작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인보론이 아니겠는가고 지적될 수 있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나는 이 책을 읽어서 니혼카이기의 존재가 현재 아베 정권의 방향성과 방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 그리고 종교단체와 밀접히 결합된 니혼카이기가 정치무대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근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결코 인보론이 아니다고 나는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토대에서 아베 정권의 동향을 살펴봅시다. 2012년에 제2차 아베 내각이 설립한 이후 수행하여 온 정책들, 예를 든다면 특정비밀보호법, 그리고 안전보장 관련 법안의 설립, 뒤를 따라
건모제법이 성립되었습니다. 마지막 집대성으로 아베는 지금 한창 헌법 개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바로 면치유신 이래 전치체제와 근대 전환제를 중심으로 하는 근구주의 체제로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알려면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일본가익의 설립 과정을 보는 과정에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간략한 우파 세력과 정치 무대에서 그들의 영혼이 실현되어 나가는 오늘날의 현안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본가익의 원천으로 불리는 세조노이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가익과 일본 정부의 유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세조노이란 무엇인가? 그건 1930년에 다니구치 마사하루에 의하여 창설된 신흥 종교단체입니다. 이 조직이 실제 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중반 안보투쟁과 공산주의 투쟁 운동에 대한 반항과 소가각과와 같은 대한종교단체들이 등장하는 위기감으로부터 1964년에 정치 결사를 이루어 정치 무대 진출을 본격화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세조노이의 진리를 기반으로 지닌 신자들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조노이의 창설자인 다니구치 마사하루는 대표적著서 세메의 지소 등 기간지나 절반물을 수많이 발행하여 300만 명 가까운 신자들에게 구입시켜 순식간에 재정력도 갖추고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사상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포기와 전환주권의 부활, 현행 헌법의 파기와 면치 헌법체제의 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깊이 감염된 일본의 보수 종교의 다수의 진출자들도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신봉자였습니다. 이처럼 일본가익과 관계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세조노이의 출신자 혹은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신봉자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증언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와의 유착성에 대하여 한 가지 매우 알기 쉽게 드러난例를 소개하고 설명하자고 합니다. 현재 일본 수상 아베는 일본가익의 회원이며 동시에 美しい日本の憲法を作る国民の会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2015년에 일본武道館에서 열린 美しい日本の憲法を作る国民の会가 주최하는 1만 명을 넘는 큰 집회에서 다음과 같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憲法改正の早期実現を求めて全国各地からご参集された皆様に心から敬意を表します。라고 인사말을 뗀 후에 美しい日本の憲法を作る国民の会の皆様におかれましては、全国で憲法改正1000万賛同者の拡大運動を展開し、国民的議論を盛り上げていただきたい。憲法改正に向けて共に確実に歩みを進めてまいりましょう。 이렇게 행정권의 토프에 서며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수상이 개헌을 소리 높이 호소하는 것은 완전히 모순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주 길게 되었습니다만, 나는 이 책을 읽어보고 일본가익이란 현재 일본 정부의 정치 시대를 아는 데서 밑천으로 되고 핵으로 되는 위치에 놓이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응단 정치 무대를 뒤에서 조작한다는 생각 자체陰謀論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지 않아 세상에서 영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이 조직의 존재를 알고 이해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니 흥미가 난 시청자분께서는 한번 손에 들어 읽어보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